안녕하세요. 주제로 이야기한다. 주제입니다. 지난 FOMC, 12월 FOMC 이후에 국내 증시도 같이 한번 출렁였죠. 그러면서 금리 불확실성이라는 게 국내 증시에도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보면은 제약바이오 섹터 종목들이 제법 강하게 반등을 만들어준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은 금리 불확실성 이거에 따라서 국내 증시 종목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또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알테오젠이라든지 이런 제약바이오 섹터 종목들은 어떻게 주가 움직임을 이어가게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 라고 하시면 저희 채널 구독 버튼도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그럼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비만 치료제 종목이었죠. 이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일정 수준 반등이 나온 뒤에 주가가 다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제약바이오 섹터 자체가 조금 강세 분위기, 활발한 분위기를 만들어내야 같이 좀 부각이 될 만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테슬라, 일론 머스크를 중심으로 전기차, 자율주행이죠. 자율주행, 우주항공, 로봇, 이런 것들, AI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부각되는 과정에서 또 일론 머스크가 비만 치료제에도 조금 우호적인 입장 좀 밀어주는 상태이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 펩트론 같은 경우도 주가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주가 상승이 어느 정도는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제약 바이오 전체죠. 이 전체인데 오늘 알테오젠 같은 경우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지난주가 아니죠. 화요일 크리스마스 전날에도 반등이 나쁘지 않게 나타났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방 압력을 받게 되는 동안 시장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바로 미국 FOMC, 즉 금리 결정이 있었습니다. 이 금리 결정에서 한 가지 지금까지만 좀 달라진 부분이 있어요. 뭐가 달라졌냐? 지금까지는 조금 비둘기파스럽게 금리를 낮춘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지난 12월 FOMC에서는 조금 매파적인 발언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서 보여지는 움직임이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들 통해서 미국의 통화정책 그리고 재정정책, 이거는 트럼프 당선 이후, 트럼프 취임 이후에 조금 방향을 다시 잡아가야 된다 이렇게 계속 강조를 드리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문제냐, 지금까지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해오다가 올해부터 금리 인하를 했죠. 미국 금리 인상 과정에서는 금리를 올리니까 통화정책은 통화 긴축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근데 이때 재정정책을 통해서 미국은 국채를 막 발행을 했고, 그를 통해서 시장의 달러 유동성을 풀었죠. 근데 지금은 금리 인상이 아니라 인하가 나타나고, 재정정책은 국채 발행을 줄여서 이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그러려면 금리 인하는 예정대로 착착착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트럼프가 당선되고 관세 정책에 따라서 인플레가 발생할 거다. 그래서 이거 금리 인하 조금 속도 조절해야 된다. 이렇게 바뀌어버렸죠. 그러면 반대로 재정 정책을 통해서는 국채 발행을 막 하면서 시장의 유동성을 풀어줘야 되는데, 적어도 균형은 맞춰줘야 되는데, 통화 긴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균형은 맞춰줘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이 재정 정책으로 균형을 맞춰주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같은 경우는 미국 정부 셧다운 우려까지 나타났었죠. 임시 예산안도 쉽게 타결이 안 되고 해소가 안 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미국 정부 셧다운 우려까지 있었습니다. 당연히 통화 긴축이 나타난다, 미국 금리 인하 속도 조절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지금 당장은 시장 유동성 충격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더욱이 제약바이오 섹터 금리에 민감합니다. 왜? 자금 조달이 많이 필요한 섹터이기 때문에 금리가 높아진다 혹은 금리 인하 속도 조절이 된다 그러면은 이자 비용이 또 부담되게 되겠죠. 이자 비용 부담이 발생을 하는데, 그러면 당연히 이 섹터 전체적인 분위기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일단 12월 FOMC는 지나갔고 이제 1월 FOMC를 대기를 하고 있죠. 이제 1월 말에 FOMC도 열리고 또 트럼프 취임도 되고 본격적으로 금리 불확실성이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러려면 그 전에 이 제약바이오 섹터 종목들이 어느 정도는 반등을 이뤄낼 거예요. 왜? 금리 불확실성이 또 시장에 작용을 하면 이 제약바이오 섹터가 빠져야 되는데, 빠지기 위해선 올라가야 빠집니다.
빠지려면 매도 물량이 나와야 되는데 이미 이렇게 눌린 상황에서 매도 물량이 그만큼 나오긴 어렵겠죠. 실망 매물이 나오려면 그 전에 주가 반등, 상승도 동반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1월 FOMC 전, 즉 트럼프 취임 전까지겠죠. 그때까지는 제약바이오 섹터 반등이 이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도 알테오젠도 그렇고 리가켄바이오도 그렇고 반등이 잘 나와줬습니다. 이게 바로 1월 FOMC, 1월에 재차 나타날 금리 불확실성을 준비하는 반등 움직임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 시점 전에 반등이 얼마나 강하게 나올지는 현재로선 미지수입니다. 다만 반등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있다라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1월 말 좀 조심한다면 1월 중순 전까지는 우리가 제약바이오 섹터의 주가 반등을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좋다라는 게 됩니다. 결론이 그렇게 나게 되죠. 그럼 제약바이오 섹터, 알테오젠을 중심으로 코스닥 제약바이오 섹터가 반등을 하게 된다. 그러면 코스닥 지수 자체도 반등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이 제약바이오와 관련된 섹터 종목들도 당연히 반등이 나타나겠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비만치료제 펩트론도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주가가 지금 보시면 12월 23일이죠. 이때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왔다가 푹 꺾이고 저점 갱신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추격했던 물량들은 여기서 손절을 어느 정도 쏟아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물량을 어느 정도 소화를 하고 다시 한번 주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시세, 그리고 이 고점이죠, 11만 4천원 부근을 도전하는 시세까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시장 중심주라고 하면 알테오젠입니다. 지수 견인 종목이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32만원 선까지는 충분히 상승세를 이어갈 거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한 알테오젠 같은 종목들이 좀 특성이 있어요. 저항대는 한번 테스트를 하곤 하죠. 그래서 여기서도 저항대 테스트가 이렇게 한번 나타났고, 여기서 한 번 더 나타났고, 그리고 상승이 나타나서도 저항대 한 번 테스트, 두 번 테스트, 세 번 테스트, 그리고 돌파 후에도 한 번 테스트, 두 번 테스트, 세 번 테스트, 그리고 재차 돌파 후에는 다시 한 번 고점 형성하고 저항 테스트, 돌파 나오고 다시 시세가 나왔죠. 그리고 다시 테스트, 그 이후에 다시 한 번 고점 갱신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면 제가 이렇게 선으로 표시해둔 구간은 한 번쯤은 다시 테스트를 거쳤다, 확인을 거쳤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의 급락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 한 번씩은 다 테스트를 거친다라는 거죠. 여기서도 이 저항대 인근까지 다시 한번 테스트를 거치고 돌파가 나온다라고 하면 그 위에서 다시 한번 저항대를 형성하고 다시 테스트를 거치는, 선으로 표시라면 이런 식의 흐름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거치면서 주가 반등을 이어가는 움직임이 1월 FOMC 전까지는 나타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결국에 트럼프가 취임하게 되면 재정정책 그리고 통화정책 간의 보완이 필요하고 금리 불확실성은 다시 한번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월 중순 그때부터는 다시 조심을 하는 게 좋아요. 근데 그때 조심하는 게 단순히 제약바이오 섹터만 조심을 하면 될 게 아니라 시장 전체적으로 눌림이 나타날 것을 좀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명확하게 윤곽이 잡힌다. 미국 내에서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 변화가 잡히면서 금리 불확실성도 다시 나타나고 우리가 시장에서 조금 조심해야 될 그 시점이 잡힌다라고 하면은 제가 그 시점에 또 다시 영상을 준비해서 올려드릴 겁니다. 그 전까지는 제가 좀 더 긍정적인 부분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영상 올려드리는 부분들 계속해서 잘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12월의 금리 불확실성은 지나갔다. 이제 1월의 금리 불확실성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전까지 제약바이오 섹터는 추가적인 반등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제약바이오 섹터 중심 종목 같은 알테오젠 이런 것들도 좋지만 그 외에 부수적으로 올라가는 비만치료제 펩트론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게 오늘 영상의 정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올해도 거의 끝나가고 1월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월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이런 부분들 명확하게 파악하시고 또 중요하게 제약바이오 섹터 종목들 통해서 수익도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설명 도움이 되셨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채널 구독 그리고 영상 좋아요도 한 번씩만 꼭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돈 드는 거 아니니까 한 번씩 꼭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남은 연말 여러분들 행복 가득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